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구독자 중 한 명으로서 얼마 전 경험한 일을 전해드리고자 사연을 보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성이며 경기 군포에 거주 중이에요. 2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식 코앞까지 갔다가 다 엎어버리고 파혼했습니다. 글쎄, 본인 부모는 세상 귀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부모님은 부려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더군요. 그래서 가차없이 파혼했어요. 이런 놈을 믿고 평생 함께 사는 건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결혼 전에도 이 모양인데 결혼하면 더 못나게 굴 것 같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친정엄마를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이런 쪼잔한 놈과 파혼하길 100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했음을 골치 아플 뻔했는데 그 전에 유턴한 게 신의 한 수이지 않았나 싶네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어요. 친구가 소개해주기 전부터 생활력이 강하고 모아놓은 돈이 많다면서 좋은 애라고 소개시켜줬어요. 저는 딱히 생활력과 재산에 초점을 두기보다 저와 잘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생활력 좋고 모아놓은 돈 많으면 좋죠. 하지만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한들 성격 안 맞고 말 안 통하면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기를 기대했는데 걱정한 게 무색할 정도로 찰떡이었습니다. 말이 너무 잘 통했고 유머 코드도 잘 맞아서 이 사람과 만나는 게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역시 저와 잘 통한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갔고 그렇게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보니 친구의 말처럼 생활력 하나는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지갑에 카드는 없고 온통 현금뿐이네? 카드 잘 안 쓰나 봐? 아, 카드는 있긴 한데 잘 안 들고 다녀. 현금 생활하고 있거든. 카드 안 쓰고 현금으로만 쓰는 거야? 그럼 돈 안 모자라? 급하게 돈 나가야 할 때 불편하잖아. 전혀 하나도 안 불편해. 딱히 급하게 나갈 돈이 없거든. 난 월급 받으면 나갈 돈 다 정리하고 한 달 동안 쓸 돈 계산해서 사용하거든. 그 이상으로 나가지 않게 딱 있는 만큼만 써. 현금은 과도한 지출을 막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 카드는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래서 돈 모으려면 현금 생활이 최고야.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동안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절약은 몸에 배어 있고 계획한 만큼 지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말로 다 못 써서 그렇지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까지 아낀다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생활력 강한 남자 좋기는 하지만 마냥 구두쇠처럼 쪼잔하기만 한 남자는 별로라고 했습니다. 왜 생활력 강한 사람이라도 정말 써야 할 땐 확실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써야 할 때마저 궁상맞게 아끼는 꼴불견이라고 했습니다. 제게 남자친구 역시 그런 궁상맞은 행동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절약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지만 내게 쓰는 돈만큼은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데이트하면서 자잘한 건 제가 계산하곤 하지만 큰 건 대부분 남자친구가 계산했거든요. 여기 정말 맛있다.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아니야, 내가 낼게. 이번에는 내가 살게. 맨날 얻어먹은 것 같아서 미안하단 말이야. 이번 달 데이트하면서 돈 많이 썼는데 오늘은 내가 살 수 있게 해줘. 에이, 괜찮아. 데이트할 때 사용하려고 생활비 넉넉히 빼놨어. 그래도 너무 미안한데. 돈 아끼려고 현금 사용하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매번 얻어먹어. 얻어먹다니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내 여자친구를 위해 사용하는 건데 아까울 게 뭐 있어? 그리고 돈은 다른 데서 아끼면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정 그렇게 미안하면 나가서 맛있는 커피 사줘. 옆에서 지켜봐 왔기에 돈 아끼려고 노력하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게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며
되도록 제 돈은 못 쓰게 했어요. 남자친구는 생활력 강하면서 쓸데없이 확실하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필요한 곳에 막 흥청망청 쓰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나바다 정신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자친구의 물건은 거의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망가지면 새로 살 법도 한데 고치면 몇 년을 더 쓸 수 있다면서 잘 안 버립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끼면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고 또 본인 아버지의 차까지 바꿔드렸어요.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쿠폰 같은 거 허투루 버리지 않고 어찌나 잘 활용하는지 어디서 할인 정보도 귀신같이 알아올 정도로 꼼꼼함이 정말 최고였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돈 모으는 거 한순간이라고 할 정도로 칭찬했습니다. 야, 네 남자친구 정말 최고다. 생활력이 어쩜 이렇게 강해? 결혼하면 네 남자친구가 돈 관리 맡아서 하겠지? 뭐 결혼하면 그러지 않을까? 아무래도 나보다는 돈 관리를 더 잘하니까. 너 진짜 복 받은 거다. 이것저것 다 아끼면서 오만 짠돌이 짓 하는 남자들 많은데 네 남자친구는 안 그러잖아. 쓸 때는 딱 멋지게 쓰고 아낄 때는 똑 부러지게 아끼고. 세상에 그런 남자 흔하지 않아. 생활력 강해서 돈도 금방 모을 수 있잖아. 친구의 말처럼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가계부 걱정은 없을 것 같았어요. 대신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죠. 한때 남자친구에게 왜 이렇게 아껴 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래를 위한 투자 같은 거라고 하더군요. 다 미래를 위해서 아끼는 거지. 나중에 내 아내하고 아이한테 더 좋은 거 해주려고 이러지. 아낀 만큼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잖아. 그럼 여태 절약하면서 산 게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였단 거야? 나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내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절약하면서 살게 됐어. 사실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웠거든. 그렇다 보니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 부모님은 늘 내게 미안해하셨고 그걸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내 가족에게는 이런 아픔을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내가 오늘 하루 아끼면 내일은 조금 더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 셈이지. 원래 성격이며 입맛이며 여러 가지가 잘 맞아서 결혼감으로 좋은 상대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정말 최고의 남편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활력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감까지 우수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불안함 없이 내 미래를 평생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확신이 짙어지게 됐고 연애 2년 후 결혼 계획을 세워갔죠. 먼저 양쪽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서로 모은 돈으로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대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되도록 대출 안 받고 결혼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허리띠 바짝 졸라매면 이깟 대출금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희 부모님은 크게 동의하셨습니다. 아유, 요즘 세상에 대출 없이 결혼하는 부부가 어디 있어? 다 대출 끼고 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 김서방 생활력 최고인 거 알잖아. 똑 부러지게 가게 관리하면서 대출금 착실하게 갚아나가다 보면 너희 집 되는 거야. 김서방이 워낙 알뜰하니까 대출 받거나 말거나 하나도 걱정 안 돼.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니?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예비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자친구의 생활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니까 대출받는 것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남자친구와 함께 열심히 갚아나가다 보면 끝이 올 거란 생각에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다행히 저희 둘 벌이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어쨌든 부족한 돈은 대출받아서 저희가 살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회사와 거리도 가깝고 신축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평수도 잘 나와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식 올리기 전에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신혼집에서 같이 살 계획이었어요. 집에 미리 가구도 드리고 생활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정신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요즘 중고도 쓸만한 거 많다면서 중요한 것만 새 것으로 구매하고 웬만한 건 중고로 사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우리 집에 드릴 가구 알아봐야 하지 않아? 주말에 매장 가서 알아볼까? 그래, 그러자. TV랑 냉장고, 세탁기 이것저것 사야 하니까 그 전에 우리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내가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정말 사야 하는 것만 새 것으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중고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 상태 좋은 중고들 많더라. 중고로? 어떤 거? 옷방에 드릴 장롱이랑 식탁, TV 선반 등등 중고 매장 가면 상태 좋은 거 많거든. 거의 새 것이랑 흡사할 정도로 괜찮은 것도 있고. 내가 잘 아는 중고 매장 있거든? 주말에 가서 한번 둘러보자. 이 집 마련한다고 돈 많이 썼는데 아낄 수 있는 건 아껴보자. 가전제품도 쓸만한 게 많더라고. 우선 가서 한번 살펴보고 괜찮은 건 거기서 해결하자. 그럼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알겠어. 뭐 우리가 인테리어에 신경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 괜찮은 건 거기서 해결하자. 그럼 다음 주부터 입주할 수 있으니까 청소 한번 싹 해놓자. 가구 드리고 나서 또 한번 정리하고. 좋아, 그렇게 하자. 그럼 다음 주에 언제 청소할까? 뭐 시간 될 때 하면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 우리 둘 다 일도 바쁘고 결혼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시간 맞추기 어렵잖아. 그렇다고 같이 살 집인데 한 사람만 하기도 뭐하고. 아, 그래. 장모님이 계셨네. 저번에 일 그만두셨다고 했지? 그럼 집에 계시겠네? 응. 지난달에 그만두셔서 집에 계시지.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왜긴 장모님께 입주 청소 부탁하려고 하지. 우리 엄마한테? 원래 저희 엄마는 가정주부셨는데 아빠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가정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에 식당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부업도 하셨습니다.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에 힘들어도 꾹 참고 열심히 일만 하셨어요. 옆에서 지켜본 제가 증인입니다. 일하면서도 하도 손을 많이 쓰니까 거칠어지는 건 기본이고 안 아픈 곳이 없으셨어요. 젊었을 적에도 힘에 부쳐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제 뒷바라지를 해주셨죠. 저 하나 때문에 오랜 시간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그렇게 몸을 혹사하니 어느 순간부터는 허리며 무릎이며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지만 우리 딸 결혼할 때 뭐라도 챙겨줘야 한다면서 몰래 아르바이트처럼 일하시곤 했습니다. 엄마, 허리도 안 좋으신데 일은 무슨 일이야.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이제 직장인이고 내 밥벌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월급 받으면 결혼 비용으로 차곡차곡 돈도 모을 거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이도 있는데 이제 엄마 뭐 생각해야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아유, 엄마 아직 괜찮아. 이 정도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몸에 무리 가지 않게 살살 할게. 글쎄 하지 말라니까. 내가 뭐 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뒤치다꺼리 하려고 그래? 나 때문에 엄마 고생하는 거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데. 그렇게 고생했으면 이제 그만 쉴 때도 됐잖아. 전처럼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집 부려? 그만하고 집에서 편히 쉬면서 아빠랑 못 가본 여행도 가면 좋잖아. 많이는 못 해줘도 조금은 보태줄 수 있잖아. 엄마 아직 끄떡 없다니까. 그리고 다 늙어서 네 아빠랑 어딜 놀러 다니니? 엄마는 집에서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좋아. 제발 내 걱정 그만하고 엄마 몸이나 걱정해. 가뜩이나 허리랑 무릎 안 좋아서 파스 달고 살잖아. 이러면 여기서 더 안 좋아질 게 뻔한데 어쩌려고 이래? 엄마 아프면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생각 안 해?
연금도 나오고 아빠 사업도 전보다는 나아져서 먹고 사는 게 지장 없잖아. 그러니까 일할 생각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 그렇게 오래도록 고생하다 보니 이곳저곳 성한 곳이 없는데 엄마는 저를 위해 계속 일하고자 하셨어요. 집안 사정이 전처럼 힘들거나 하지 않아서 이제 일 그만두고 건강만 챙기셨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직 더 일할 수 있다며 고집 피우셨어요. 일 때문에 엄마와 실랑이 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하도 그만두라고 해서 겨우 알겠다는 대답을 받아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 몰래 조금씩 일하고 계셨더군요. 엄마의 허리 상태가 부쩍 안 좋아져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국 일하다 삐끗하면서 더 심해지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 허리 괜찮아? 병원은? 아까 네 아빠랑 다녀왔어. 그냥 조금 삐끗한 거래. 그러게 내가 일 그만하라고 했잖아.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다가 이게 뭐야? 엄마는 도대체 얼마나 날 걱정시킬 생각이야? 이만하기를 다행이지. 더 크게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아유, 알았어. 엄마가 미안해. 조심해서 일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 그래도 다행히 치료 잘 받으면 된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아. 앞으로 또 나 몰래 일하면 정말 화낼 거야?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쉬어.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쉬어야 할 거 아니야. 엄마 몸인데 어디까지 아프게 하려고. 내 결혼 자금은 내가 알아서 할게. 자식한테 최고로 좋은 건 부모의 건강이야. 엄마가 괜찮아야 내가 마음 놓고 일하지. 돈은 내가 벌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주겠다고 일하다 다치면 내 마음이 편하겠어? 엄마가 고생해서 번 돈 받기 싫어. 이 세상에서 그런 돈 좋아할 자식이 어디 있어? 그래, 네 말이 맞네. 이게 다 엄마 욕심 때문에 그래.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마음에 나이 생각 안 하고 일했어. 부모가 아프면 자식만 고생인데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전처럼 무리하게 일하지만 않으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 나름 조심한다고 했는데 나이 무시 못하나 봐. 당연하지 그럼. 엄마가 무슨 영원 이팔 청춘인 줄 알아? 원래 세월에 장사 없다잖아. 그만큼 고생했으면 이제 다 놓고 편히 쉬어도 돼. 이제 내 걱정 그만하고 제발 엄마만 생각해. 그래, 알았어. 앞으로 우리 딸 걱정 안 하게 몸 관리 잘할게.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난 뒤 더 이상 저 몰래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집에서 못다한 시간을 보내며 허리와 무릎 치료에 전념하셨어요. 오랜 시간 저 때문에 고생만 하시다 다 내려놓고 편히 쉬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나이도 있고 무리했던 게 쌓여서 그런가 허리와 무릎 상태가 되돌리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꾸준히 치료받고 최대한 몸을 덜 움직이다 보면 점차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무리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남자친구가 대뜸 엄마에게 입주 청소를 맡기고 싶다고 하니까 살짝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가 뭐 때문에 일 그만두고 쉬는 건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서운했습니다. 우리 엄마 허리랑 무릎 아파서 일 그만두신 거잖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안 그래도 병원에서 최대한 덜 움직이는 게 좋다고 했는데? 에이, 뭐 청소 조금 하는 건데 뭐 어때? 이것 좀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마냥 쉰다고 좋은 게 아니야. 어느 정도 몸을 움직여줘야지. 그리고 뭐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청소 비용 드릴 거야. 이렇게 용돈벌이 하시면 좋잖아. 결혼하는 딸 집도 청소해주고 용돈도 벌고 일석이조지. 그래도 안 돼. 엄마 허리랑 무릎 아파서 더 이상 무리되는 일 하면 안 돼. 남도 아니고 딸이 결혼해서 살 집인데 살살 하시겠어? 보나마나 무리하실 게 뻔하잖아. 그냥 업체에 맡기자. 돈 주고 입주 청소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업체에 맡기면 돈이 얼만데. 내가 말했잖아. 우리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살아야 한다고.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은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청소 좀 하는 건데 뭐 어때? 그러지 말고 장모님께 부탁드리자. 한
5만 원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뭐? 5만 원? 입주 청소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5만 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주 청소라는 게 오히려 일반 청소보다 더 까다롭게 꼼꼼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고작 5만 원으로 저희 엄마를 부려먹으려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입주 청소 업체에 전화했어요. 대략적인 상담을 받고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대략 5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끊은 뒤 남자친구한테 이건 아니라고 따졌습니다. 들었지? 대략 50만 원 정도 든대. 그것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고작 5만 원에 우리 엄마로 때우겠다 이거야? 그것도 허리랑 무릎 안 좋은 사람한테? 이건 아니지.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 입주 청소가 얼마 정도 하는지 내가 안 알아봤을 것 같아? 그래, 한 50만 원 정도 생각해야 하는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장모님께 부탁드린 거야. 돈 50만 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 어차피 가구 들어오면 청소 한 번 더 해야 해. 그러니까 꼼꼼하게 할 필요도 없다. 대충 살살 하셔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에 우리 엄마가 알겠다고 할 사람인 줄 알아? 딸하고 사위 도와주려고 무리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대충 하란다고 정말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알겠어, 그럼. 내가 허리 무릎 안 좋으시니까 살살 하셔야 한다고 신신당부할게. 그냥 바닥 좀 쓸고 닦고 먼지 제거하고 화장실하고 주방 쪽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청소하고 창문 망에 있는 먼지 털어내고 전체적으로 소독 한번 쫙 하고 마무리하는 정도만 부탁드리면 되잖아. 그 정도는 허리랑 무릎에 큰 무리 안 가. 장모님께 부탁드리면 돈 아낄 수 있는데 뭐하러 돈 나갈 일을 만들어? 겨우 5만 원 주면서 그렇게나 많이 부려먹는다고? 이게 뭐가 부려먹는 거야? 이 정도는 기본이잖아. 그게 기본이라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아픈 사람한테 5만 원 쥐어주면서 입주 청소 부탁하는 게 정상인 거냐고. 뭐? 그럼 지금 내가 비정상이라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말을 지나치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엄마 허리랑 무릎 안 좋아서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잘 알잖아. 옆에서 뻔히 지켜봤으면서 어떻게 엄마한테 부탁할 생각을 하니? 그렇게 돈 아끼고 싶으면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아픈 엄마 부려먹고 싶어? 그래서 돈 들인다는 거잖아. 5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야.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탁하는 건 부려먹는 거지만 나는 드릴 거라니까? 전문 업체처럼 청소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만 해달라는 거잖아. 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아, 그래? 그럼 그냥 네가 하지 그래? 그렇게 돈 아끼고 싶으면 엄마한테 부탁하지 말고 네가 직접 하면 되잖아. 5만 원 아끼고 얼마나 좋아. 글쎄 나는 시간이 안 된다니까. 나도 내가 직접 해서 돈 아끼고 싶지. 그런데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회사 일하랴 결혼식 준비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잖아. 주말에 가구 보러 가는 것도 겨우 시간 뺀 건데 청소를 어떻게 해? 한 2시간 걸리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머니께 부탁하면 되겠네. 네 말처럼 우린 시간이 안 되니까 어머님이 하시면 되잖아. 우리 엄마? 입주 청소 문제로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 맞아서 크게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입주 청소를 친정엄마에게 부탁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남자친구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게 뭐가 대수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자고 했더니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힘들고 귀찮으니까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없는 건 맞지만 굳이 하려고 든다면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거든요. 끝까지 엄마한테 미루려고 하는 심보가 괘씸해서 저도 똑같이 어머님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 어머님. 어머님도 집에서 쉬고 계시잖아. 우리 엄마처럼 어디가 아프신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으시니까 이 정도면 해주실 수 있지. 대신 내가 5만 원 더 얹어줄게. 10만 원의 입주 청소 부탁드리자. 괜찮지?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식전이라고 해도 시어머니야. 어디 하늘 같은 시어머니를 부려먹으려고 해? 그럼 너는 우리 엄마 부려먹으려고 했잖아. 단돈 5만 원에. 어머님은 청소하면 안 되고 우리 엄마는 해도 된다는 거니?
세상에 이런 못된 심보가 어디 있어? 너 이렇게 이기적인 애였어? 아니, 내가 우리 엄마만 감싸고 도는 게 아니라 모양새가 그렇잖아. 우리나라는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야.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청소시켜? 이건 말도 안 되지. 사위가 장모한테 청소시키는 건 괜찮은 거야? 넌 어쩜 네 생각만 하니? 네가 이기적으로 군 건 생각 안 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잖아. 다 이해해 주실 텐데 괜히 발끈하고 그래? 사위라고 다 똑같은 백년 손님인 줄 아니? 그냥 잘못한 거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지. 왜 계속 쓸데없이 고집 피우는 거야? 고집이 아니라 우리 엄마는 목이 약하셔서 안 돼. 빈혈 있어서 청소하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해? 잘못해서 벽에 머리라도 박으면 어쩔 거야? 그렇게 걱정되면 그냥 돈 써서 업체에 입주 청소 맡기겠다. 솔직히 어머님 빈혈이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잖아. 여자라면 약간씩의 어지러움은 있어. 우리 엄마는 병원에서 의사가 무리하게 몸 쓰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는데 청소시키는 게 말이나 되니? 오늘 너한테 여러 가지로 실망 많이 하네. 난 네가 우리 엄마를 쉽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 아니,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비용을 따져봤을 때 그게 제일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건 효율이 아니라 네 이기심일 뿐이야. 더 이상 같은 말 하기 싫어. 그만 이야기하자. 계속 말해봤자 제 입만 아팠습니다. 도통 제가 뭐 때문에 서운해하는지 모르는 듯 했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본인 엄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고요. 어쨌거나 이 일로 너무 기분 나빠서 남자친구에게 오는 연락을 다 무시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제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너무도 서운했어요. 실망한 건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심했고요. 나와 잘 맞고 개념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느꼈습니다. 개념은커녕 본인 부모만 귀하게 생각하는 짠돌이였어요. 그동안 제 마음을 사기 위해 연기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쓸 때 쓰는 척 굴더니 겨우 5만 원에 엄마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너무도 괘씸하고 용서가 안 됐어요. 정이 탈탈 털려서 결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까지 됐습니다. 진짜 며칠 동안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 안에 남자친구가 진심을 깨닫고 반성한다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만다행히도 남자친구는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해서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저 제가 기분 나빠서 연락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뭐 잘한 게 있다고 본인도 토라져서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와 만난 2년이란 시간이 송두리째 배신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속았다는 생각에 자꾸만 결혼이 망설여졌습니다. 결혼해서 이런 일이 또 없으란 법도 없잖아요? 말하는 꼴을 보아하니 돈으로 치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엎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남자친구와 조용히 만나서 그만하자고 파혼을 선언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인정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상하더군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그간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붙잡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그동안 들인 돈이며 시간이 얼만데 파혼이 웬 말이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이면 책임질 건 책임져야지. 그동안 연락도 없더니 이럴 생각으로 그랬구나. 서운한 게 있으면 말해서 풀 생각을 해야지. 혼자 끙끙거리다 결단 내리면 끝이야? 이건 아니잖아.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말해서 해결될 거면 진작 말했겠지. 그런데 넌 내 말 들어줄 생각 전혀 없잖아. 내가 뭐 때문에 파혼하자고 하는지 알지? 그날 너한테 실망 많이 했어. 네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넌 끝까지 네 말이 맞다는 식으로 고집 피웠잖아. 말해도 안 되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나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 아니야. 네 말대로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이니까 충분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거야. 우리 파혼하자. 누구 마음대로? 싫어. 그렇게는 못해. 너 진짜 왜 이렇게 철없이 구냐?
그냥 좋게 화해하고 풀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몰아가야겠어? 파혼이 장난이야?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파혼하면 끝이 아니야. 정리할 게 한둘이 아니라고. 식장이며 뭐며 다 예약했고 신혼집 얻는다고 대출까지 받았어. 그게 다 어떻게 정리할 건데? 네가 다 책임질 거야? 그걸 왜 내가 다 책임져? 내가 먼저 파혼하자고 했지만 네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 나 혼자만의 잘못이라고는 말 못하지. 안 그래? 네가 돈 아낀다고 이기적으로 굴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될 일 없어. 설사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실수를 내뱉었다면 바로 사과했었어야지. 넌 그러지도 않았잖아. 난 네가 개념 있고 알뜰하면서 똑소리 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남편으로서 배울 게 참 많은 사람이다 싶었는데 내가 속았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뒤늦게 알았으니까 오히려 내가 피해자야. 그러니까 나한테 다 떠나기 생각 말고 7대3으로 정리하자. 당연히 내가 3이야.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하려고 한 내가 잘못도 있으니 그나마 이 정도라도 부담해주는 줄 알아.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파혼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고집 피웠고 잘 해결해보자고 설득했어요. 저는 이미 결단을 내렸고 마음이 확 돌아섰기 때문에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들어간 돈이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는지 술 먹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피웠어요. 돈 아까워서 파혼 못하겠다고 정 하고 싶거든 저더러 다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파혼까지 당해야 하냐? 말해봐.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냐고? 김서방, 이게 뭐 하는 건가? 아유, 술 냄새.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아주 어이가 없고 속상해서 조금 마셨습니다. 어머님 딸이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니까 참을 수가 있어야죠. 저 어머님께 5만 원 드리고 입주 청소 부탁한 게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뭐? 입주 청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사실 이때 남자친구와 파혼할 생각이라는 걸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다 정리되면 차차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술에 잔뜩 취해서 집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제가 파혼하고 싶어 하는 걸 알게 되셨죠. 서둘러 그만하라며 남자친구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소용없었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이냐며 어서 사실대로 털어놓으라고 하셨고 남자친구는 저를 탓하면서 이르듯 엄마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장모님, 저 생활력 강한 거 아시죠? 우리 딸보다 더 알뜰살뜰하고 좋아하셨잖아요. 저는 진짜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나가는 돈을 아낄까 이궁리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살려면 나가는 돈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입주 청소비가 몇십만 원이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장모님께 5만 원 드리고 입주 청소 부탁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저더러 이기적이라는 둥 장모님 생각을 안 한다고 뭐라고 엄청 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아프다고 집에서 쉬기만 하시면 뭐 좋을 게 있어요. 운동 삼아 살살 움직이시면 좋잖아요. 딸이랑 사위 살집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용돈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너 조용히 안 해? 뭘 조용히 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나야말로 속았어. 난 네가 이렇게 속 좁은 여자인 줄 몰랐다. 어떻게든 아껴서 잘 살아보려는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냐? 우리 여태 큰 싸움 없이 잘 지내왔잖아. 이번에도 좋게 대화로 풀면 될 것을 뭐하러 파혼하자고 난리냐고. 난 이대로 억울해서 안 되겠어. 파혼 취소하던지 아니면 모든 위약금 네가 다 물어내. 결혼 준비한다고 들어간 돈이 얼만데 아깝지도 않냐? 나 같으면 그냥 참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감정 소비하니까 쓸데없는데 돈 낭비하는 거야. 돈 아까워서 그냥 참고 결혼하라고? 그렇게는 못하지. 내 인생이 달렸는데 그깟 돈 때문에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필요 있어? 넌 그렇게 하겠지만 난 아니야. 돈보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너 파혼하기 싫다는 이유가 순전히 돈 때문이지? 그간 들어간 돈이 아까우니까 이러는 거잖아. 정말 대단하다. 이 와중에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내가 이래서 너랑 파혼하는 거야. 반성은커녕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돈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결혼하기 싫어. 그럼 네가 모든 위약금을 다 물어내라니까? 대출 이자도 네가 감당하라고. 그럼 나도 깔끔하게 파혼해줄게.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잖아. 나 혼자 잘못해서 파혼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네 책임이 큰데 왜 내가 다 감당해야 하니? 되지도 않는 진상짓 그만하고 우리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너랑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뭐 진상짓? 그래. 내가 남자니까 이번 한 번만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줄게. 내가 먼저 사과할 테니까 그만 고집 피우고 풀자. 그리고 장모님이 입주 청소 해주시면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드릴게. 여기서 더는 못 올려. 이게 한계야. 자, 어때? 이제 만족하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주부로 지내시는데 이깟 청소 한번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 10만 원이면 하실만 하지. 안 그래? 장모님도 슬슬 청소하고 10만 원 벌어가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바보 같은 놈이 다 했을까 싶을 정도로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정 털렸는지 맥락을 못 짚어냈습니다. 겨우 생각해낸 게 돈을 조금 줘서 그런다고 생각했나 봐요. 돈을 떠나서 허리 아픈 엄마에게 청소시키라는 태도가 문제였던 건데 계속해서 엄마가 해줬으면 하고 주절거렸습니다. 술 먹고 집까지 찾아와서 소란 피우는 것도 화딱지나 죽겠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소리 크게 치며 화냈어요. 연애 기간에 제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너 바보니? 머리에 든 거라고는 우동사리밖에 없어? 개념을 쓰레기통에 처박아뒀니? 그저 돈, 돈, 돈! 그러게 돈이 좋으면 뭐하러 나랑 결혼해. 그냥 평생 죽고 못 사는 돈 쌓았고 혼자 살지. 결혼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아까워서 어떻게 할 생각을 했대? 진짜 경고하는데 난 평생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돈하고 네 엄마 귀한 것만 아는 놈이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넌 내가 왜 이렇게 화내는지 모르지? 5만 원 더 올려서 10만 원 준다고 그러면 내가 좋다고 그렇게 가져갈 줄 알았어? 돈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엄마 아픈 게 문제라고. 네 엄마는 사지 욕심 멀쩡하고 빈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왜 우리 엄마는 괜찮다고 생각하니? 우리 엄마도 아파. 네 엄마보다 더 심각하게 아프다고. 막말로 너희 엄마는 일도 안 하고 내내 살림만 했잖아. 그럼 우리 엄마보다 더 제격 아니야? 너 예전에 나한테 그랬지? 아무리 절약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도 쓸 때는 쓴다고. 웃기고 있네. 그거 다 허풍이었지? 나한테 잘 보려고 괜한 소리 한 거잖아. 이거야말로 사기 결혼 아니겠니? 짠돌이 아닌 것처럼 우리 엄마 위하는 것처럼 개념 있는 척 오만 가식은 다 떨었는데 나더러 모든 걸 책임지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내가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조금은 보태주려고 했는데 이젠 국물도 없어. 모든 위약금 다 네가 알아서 해. 싫으면 소송 걸어. 얼마든지 상대해 줄 테니까. 네 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앞으로 내 앞에 알짱거리지 마. 경찰 부르기 전에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숨 한 번 안 쉬고 와다다 쏟아부었더니 남자친구는 놀랐는지 비틀거리던 몸을 바로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저만 쳐다봤습니다. 진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당장 나가라고 등 떠밀었고 엄마까지 합세해서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바로 경찰 부르겠다고 으름장까지 났습니다. 그 뒤로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비용 청구하고 소송 걸겠다고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나 저 역시 돈 한 푼 못 준다고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변호사한테 상담해 보니 파혼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자친구에게 있어서 잘만 하면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그걸 슬쩍 흘려줬더니 부랴부랴 변호사 찾아서 상담받아보고 본인에게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은근슬쩍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뒤늦게 조금이라도 보태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태준다고 했을 때 알겠다고 했어야지.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뭐 하는 거냐면서 됐다고 했어요. 어디 소송 걸려면 얼마든지 걸어보라고.
나는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그깟 입주 청소 비용 아끼려다가 큰돈 쓰게 생긴 꼴이죠. 아무튼 저는 입주 청소 때문에 남자친구와 파혼했습니다. 그간 들어간 돈이며 시간이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생에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되더라도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함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 보는 눈 엄청나게 키워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